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첫 질문이 됐어야 맞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지?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수위 없이 이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꼭 그런 방향으로 경제정책 방향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이 뒤집는 건 아닌데 어제 업무 보고 하셨을 때 보니까 뭐 국민성장펀드, 뭐 성장금융, 거기에 뭐 구수펀드까지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성장 중심의 그런 그 정책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표방하게 될 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불찰로 생각하고 딱 명확합니다. 첫째는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정부 때마다 1%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체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걸 반등을 시키겠다. 네. 이재명 정부의 네. 경제. 그래서 경제를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그건 이제 성장이에요. 네, 성장. 성장의 방점. 두 번째는- 1번이 성장의 방점.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입니다. 성장만 한다고 양극화 해소가 안 됩니다. 성장의 과실이 우리 어려운 청년들 또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 계층들, 그리고 빈곤 노인들한테 이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 그린,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린 대전환,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통한 잠재 성장률 반등,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그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실 때 AI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AI 대전환, AI 경제로 가겠다. 그래서 AI 3대 강국, 적어도 미국, 중국 다음에는 한국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경제 성장률을 저희들이 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을 시키고 초혁신 경제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HBN급 없이 하나, 둘, 세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죠. 각종 사회적인 문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 돈을 버는 사람만 벌게 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점점 그렇죠. 그렇죠. 점점 세계 1등을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돈을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돈이, 분기별로 돈이 뭐 너무 많이 더 날리고, 또 여기서 탈락되는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지금 어제까지는 팔렸는데 오늘 갑자기 안 팔리는 이런 현세가 되니까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중산층이 밑으로 야.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요. 올려줘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AI 대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군에 가면은 3년 또는 2년을 소위 뭐 이거는 빈 시간 썩었다 이런 말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AI 교육을 시켜서 군에 가 있는 동안에 2년 동안에 대대적 AI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왔더니만 AI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 시어섬 하는 청년들 다 불러내서 AI 교육을 시키고 AI 자격증을 주고 AI 컨테스트를 통하고 컨테스트 1등한 사람들은 AI 창업을 가게 하고 창업해서 잘하게 되면은 국민성장펀드 지원해서 진짜 뭐 테라콘 같은 기업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초혁신 경제로 가는 게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벤처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 있는 퇴직금 넣고 또 처갓집에서 돈을 빌려서 넣고 아는 친구들 해가지고 100억, 200억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요. 근데 이걸 기술을 개발했는데 시장으로 나가려면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또 한 200억이 필요한데 시장에 VC 찾아다니면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술만 확실하다면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서 벤처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기술이 좀 부족해. 근데 될 만한 기술인데 조금 투자 R&D 자금이 없어. 그럼 정부가 R&D 자금을 넣어주겠다. 이런 개념. 그래서 키워서 시제품 될 만한 것 같으면 시제품 해주겠다. 시제품에서 아 되네. 그러면 대규모 공장을 짓는 걸 지역에 가서 짓겠다. 생태계도 마련하고. 이러면은 이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한 개, 두 개만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납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달러가 들어오고 한국에 투자를 못해서 줄을 서고 그러면 지금 같은 외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소득 분배를 잘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거. 과정에서 뭐가 제일 관건이거나
그래도 요거는 참 잘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부분이다라고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은 그 단계 가장 잘한 게 초혁신 기술 아이템이나 서비스 제품을 몇 개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성공할 거냐의 네, 문제라서 그렇죠.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관건이 뭐일 네. 것 같냐. 그 계획만 세우면 네.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쭉 네. 설명을 들었는데 네. 검토하셨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요 단계가 핵심이고 요 단계가 네. 제일 어려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기업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라고 하면 저는 단계에서 이거가 만들어진 기술이 결국 누구 기업게 되지? 라는 생각으로 각 기업들은 진짜 핵심 전문가는 안 보낼 것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보내서 만들었는데 이 기술을 그럼 각자 다 알아서 쓰라고 하면 각 기업들은 그거 독점도 아닌 기술 그거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또 역시 네. 이상해지는 수도 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상 질문이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AI를 적용해서 지금 가장 제가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선박 쪽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 그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은 쉽지 않죠.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 복잡한데 이 선박이 바다를 항해하는 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그리고 그렇죠. 이게 선박 수도 뭐 분 단위로 막 교행하는 게 아니고 한참 가야 한 대 정도 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가 오퍼레이팅하는 선박을 만든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제 항행을 하는데 이 바다 해저 정보를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좌표를 위성에서 좌표를 받으면 여기는 어디 가면은 이거 계곡이 있고 뭐 바위가 이렇게 있고 피해 가해도 이런 걸 하면은 이 데이터를 넣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다 기상 정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하는 것도 수시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그게 있어야 사실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해상 정보, 파도가 어디로 치고 지금 어디로 뭐 이렇게 하는지 이걸 알면은 이 배가 항행을 할 때 A에서 B로 갈 때 뒤에서 바람을 받고 뒤에서 파도가 치고 예. 그러면서 안전한 루트를 자기가 설계를 해서 가장 빨리 가게 되면은요. 연료비가 30% 내지 40%가 절감이 된다. 한 번 가는데. 그러면은 이런 배를 만든다 했을 때 지금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현대 HD, 그다음 삼성중공업, 그다음 한화, 오션 다 모이고 여기다 벤처들 다 붙습니다. 그럼 정부가 여기다가 R&D 이걸 한 비용을 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HD가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선박하는 기술이 이 정도까지 기술 개발에 와 있다. 기술 개발. 그다음에 삼성은 요 정도까지 와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요 정도 와 있다. 그다음에 분야도 이걸 각자를 모아놓습니다. 요 분야는 현대가 가장 빨라. 오케이, 현대 기술 쓰고. 또 요 분야는 하나가 가장 좋으면 하나 기술 쓰고. 요 분야는 삼성이 있으면 삼성 수술하고 해서 요걸 번들링하고 여기다 기술 개발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삼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냈다 하면 자기들이 압니다. 어느 기술이 핵심인지. 이게 성공하고 되면은 나중에 이 비율에 따라서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한 선박 회사를, 건조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 3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지배구조는 각자의 지배구조는 기여도에 따라. 따라서 삼성이 예를 들어서 30%, 예를 듭니다. 여기 뭐 HD가 또 20%, 하나가 뭐 10% 하면 60% 되면 40%는 국민 성장 펀드에서 넣으면 국민도 40% 가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회사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저 남해안 어느 벨트를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 그럼 지방에 공장을 만들 여기도 국민 성장 펀드가 또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공장을 만들어가 생산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돈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삼성도 따로 하고 현대도 따라하고 하나도 따라하고 나머지 벤처들은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을 해요. 속도가 느려요. 이거 기술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나중에 아웃 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 기술 다 내고 내년부터 해서 얘기를 해보자. 여기에 필요하면 사장님들도 부르고 회장님들도 부르고 뭐 대통령이 또 주제도 하고 또 전문가들도 오고 다 모든 기관 이런 식 방식을 써서 최단기를 내에 하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 만에 가능할 건지 하니까 이 정부 기간 동안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대. 이렇게 모으면은요. 그래서 이 3사 중에서 한 회사의 그 CEO가 와서 저보고 진짜 이거 잘하셨다. 이렇게 하면 각자 하면 비용 3배 이상 더 가고 속도는 훨씬 느리고 그래서 확 쏟아 넣어가지고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자. 이런 식 방법을 쓰면은
가능성이 있다. 셋 이렇게 중에 볼 누가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고 누가 나중에 그 기업의 경영을 그건 계속하게 컨트리뷰션 될지. 한 걸로 합니다. 그 자본시장에 대한 그 이제 부총리님의 생각은 좀 오해를 좀 불식시킨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해 가장 주셔서 자본시장의 신봉론자입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주식 투자도 좀 하고 그러세요. 저희들 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ETF, ETF를 제외하고는 ETF. 못하게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ETF 코스피 200 이런 거 네. 대통령도 하시니까 하나 찍어주시고 가세요. 이거 전 제일 안 하셨더라고. 부총리님이 찍어주신 거. 제가 가장 많이 정보를 알고 있고 제가 그 하는 순간 이게 또 사실 그럴 것 아주 같아. 또 오해를 받게 ETF 되고. 같은 것도 하시고. 딱 좋네요. 그럼 코스피를 사시면 다들 코스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대통령 선거 전에 네. 그 후보 시절에 오셨을 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데가 어디냐? 그 자본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국격에 맞게 올리면 네. 여기서 엄청난 부가 새롭게 창출되고 돈이 돌 것이다. 아마 네. 그 말씀에 오늘 부총리가 인터뷰에 그 얘기를 미리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우리는 맨날 뭐 자기 자산 관리는 부동산 아니면 예금이다. 네. 그리고 주식하면 큰일 난다. 네. 그래서 그 은행에 맡기거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사는 그 소득세율과 이자 소득세율과 네.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받게 되는 과실인 배당 소득세율이 똑같아요. 네. 이거 좀 차등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금자 보호, 정부가 보증하거든요. 이게 1억까지 늘리신다면서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하고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같단 말이죠. 주가 빠지면 또 배당 받아도 배당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 그 불로소득이라는 개념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네. 예. 그 정도는 많이 차이 나지 아니, 않냐. 왜냐면 그런 우리가 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여기는 좀 반대하겠지만 막 한다고 해봐야 솔직히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 관용적으로 해주거든요. 살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다주택자한테는 관용적이 아닙니다. 예? 아니, 다주택,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세제는 내가 볼 때 일주택자한테는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호하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법인세를 다 내고 나서 또 배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중과세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한번. 예, 뭐 정부도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또는 개별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할수록 확실하게 장기 투자에 장기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들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초익신 경제 통해 가지고 진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의 제품 서비스 한두 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고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제가 꿈이 있다면 한 개 또는 두 개만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근데 대부분 왜냐면 그때 논의됐던 거를 대통령께서 네. 다 그걸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NSCI도 그렇고 네. 또 이 분리과세 부분도 그렇고 네. 다 시행하시는데 사실 그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재정 건전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세제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네네.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네, 저희들이 하여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도록 장기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네. 주식 투자에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상품을 만들면 그러니까 상품을 그런 만들어 상황인데 가지고 저는 더 그래서 배당을 뭐 소득을 더 그게 인센티브를 준다. 배당 소득도 그 네. 12월 27일에 사서 1월 3일에 파는 사람한테 배당 소득 과세를 뭐 약화해 주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어폐가 있을 수 있으니 네. 똑같은 배당 소득이라도 1년 내내 갖고 있는 분은 배당 소득이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배당 소득은 말씀하신 대로 네. 대폭적으로 네. 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 다양한 형태로 보유 기간이라는 게 전산으로 다 잡히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민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형 그 R&D 네. 뭐 또 산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들도 보면 반도체 맞아요. 회사를 뭐 국유화한다는 얘기 국유화한다는 나오고 얘기. 중국은 뭐 네. 뭐라 그러죠? 국가자본주의. 거기는 뭐 별로 말할 나위 하는데 없죠. 그래서 아까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동차를 해야 됩니다. 네.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이 99라면 네. 선박 시장은 1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린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 네. 규제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중국의 선천을 가면은 네. 지금 그냥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AI 3대 강국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메인 스트림에서 우리는 규제 때문에 한 발짝을 못 나간다면 그 AI 3대 강국이라는 게 사실 슬로건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인사사고가 날 수 있고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총리님하고의 그 인터뷰 동안에 원래는 그냥 그게 드라이하게 얘기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해봐야 뭐. 근데 부총리님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격이 예상했던 거와 달라. 완전 네. 다르니까 이거 이쯤에 얘기해야 되겠다.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 아니면 두 개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아니 그 사람 다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제도, 네. 이 규제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전향적으로 좀 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명실상부한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가 진짜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느린 게 아니라 늦었는데 거의, 그나마 다행인 거의 것은 포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네. 저희도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규제도 좀 완화하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늦었지만은 빨리 가는 게 또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 국토부하고 회의해 보니까 저희도 한 2027년 되면은 뭐 4 정도까지 3에서 4까지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미국이나 중국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좀 빨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하시면 대충 장관이면 이럴 것이다라는 건 당연히 네.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니까 아셨을 네. 텐데 그래도 실제 해보시니까 네. 야, 이건 진짜 어렵고 힘들다. 또는 이건 진짜 되게 억울하네. 진짜 네. 아유 정말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래. 그런 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 지금 뭐꼭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해보니까 제 취지는 이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오해가 돼서 자꾸 네. 이렇게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올 때는 진짜 하지 말까? 이렇게 저는 명확하게 장관을 아니 그게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정책 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는 경우는 이게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 오해를 받더라도 그럼요. 갈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죠. 확실하게 가고 또 이해도 구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불러주시면 와서 도와드릴게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저도 시장의 목소리 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옳은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 국회 답변에 말씀드렸고 제가 뭐 전지전능한 것도 저도 생각하는데 시장이라도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맞으면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 세계 1등 서비스 제품을 지금 확실한 건 저희 반도체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걸 2개, 3개 늘려나가는 게 제 꿈이고요. 만약 이렇게 간다면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외환 문제도 해결될 거고 다만 이제 그렇게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갈 수 있겠느냐 초핵심 기술 아이템을 가능하겠느냐 한국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국민들 저력이 대단합니다. 다만 이 에너지를 그렇죠. 모으는 게 약합니다. 좀 열심히 하고 하는데 거기서 죽어버리고 또 가다가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내부적 경쟁하고 우리끼리 서로 각자 숨기고 각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말리고 했는데도 벌써 선진국은 중국은 국가주의에서 싹 가버리니까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 되고 이런 식의 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기업 중심이다. 우리 다 뭉쳐서 한꺼번에 해보자. 정부가 돈 내고 정부가 도와줄게. 기업이 중심에 서라. 그것도 앵커 기업이 있고 도와주는 기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 아직은 점검 중이고 이래서 뭐 시청자 또 독자분들께 아이템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요. 진짜 대한민국 위대합니다. 이 에너지를 잘 살려서 정부가 힘을 합쳐서 돌파한다면 선진국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또 국민들 또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 말씀에 따라서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억울하셨구나. 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억울한 일 생기시면 네. 이렇게 날 잡아서 하려면 또 며칠 걸리잖아요. 네. 그냥 전화해서 전화 연결해서 하세요. 네. 뭐 오겠습니다. 만들어 드릴게요. 오겠습니다. 와서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보던 관점이 오해였다라는 게 너무 생각보다 좋은 즐거운 분인데? 시간이었고요. 아니, 난 진짜 한참 오해였다라고 오해가 좀 있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소통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네. 오늘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본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키워드로는 성장 주셨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니 네.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그럼요. 기대하면서 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